공부해가면서 즐겁게 어찌됐든 내가 벤처 투자자고 내가 스타트업 투자할 거 찾는다는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규모가 크든 작든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하면서 또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시드가 적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현금 인출을 어찌됐든 제가 주도하는 계획 하에 꾸준히 해왔다는 게 첫 번째인 거, 가족이 또 중요하고요. 근데 일단 뭐 딱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기질하고 그다음에 제 노력과 운이 다 맞아서 가능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질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새로운 거 투자를 하는 걸 좋아했고 또 제가 어찌됐든 편견을 안 가지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주식을 먼저 많이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했다면 주식 투자의 방식으로 코인을 바라봤다면 투자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많은 돈을 넣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한 갈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기질적으로 그 부분이 분명히 맞았고요. 또 새로운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요. 노력이라고 하면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했던 가장 큰 노력은 제 욕심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 투자는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욕심 나고 번 사람 많았는데 처음에요. 그 욕심을 다 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트레이딩에 실력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제 욕심에 커지면은 투자를 또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가 개인적인 또 사업을 또 하고 싶다는 또 약간은 또 코인에만 너무 몰입하지 않고 코인 투자 그 다음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많이 제 인생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또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노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코인 투자를 16년도 봄에 시작했던 게 제 가장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온 게 운이었는데 그 뒤에 19년도하고 또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걸 운이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운을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 이어오고 있으니까요. 나간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그때 씨앗을 잘 뿌렸다는 그 시점이 저한테는 정말 운이었던 것 같아요. 대중한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왔다는 거.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투자가 나름의 성공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마다 다 입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 생활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물론 16년도에는 운이 좋아서 50만 원에 들어갔죠. 그렇지만 19년도에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주식도 저 테슬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했고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는 이어가긴 했지만 투자금이 크지 않았어요. 19년도에 다시 제가 좀 본격적으로 할 때 당시에 시드가 3천이었어요. 다시. 그래서 다시 키워낸 거고요. 제가 물론 뭐 쓴 숫자로는 뭐 몇백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지난 몇 년간의 하락장에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제가 코인 하나를 어떤 평가액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버텼지 그 코인의 어떤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은 뭐 2천만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2천만 원대까지. 다른 알트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를 어찌됐든 버텨냈고 다시 작년 초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뭐 하고 할 때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승과 하락 사이클에서 결국에는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잘 자기가 탄다면 특히 알트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는 그럴 여지가 많이 적고요. 비트로 들어가서 부자가 되려면 원래 투입한 돈이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떠한 알트코인에서 가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거 제가 처음 제 인증할 때 보여드렸던 거 그거를 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어찌됐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시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성공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거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버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비체인만 기준으로 보면 1억 원이라는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자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토르라는 거 줬기 때문에 그 토르를 팔면서 생활했는데 그게 너무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비체인까지 팔기는 팔았어요. 일부 팔아가면서 생활했는데 개수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파는 개수가 좀 더 많아지겠죠.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00개만 팔고도 생활이 됐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2000개를 팔아야 될 수도 있고 3000개를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모아는 물량이 엄청 많으면요 그래도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게 상승장이 온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버티겠죠. 이게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희망 고문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물량을 모아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죠. 왜냐면 파는 개수, 저는 전체 자산 규모가 주는 게 너무 속상한 게 아니고 코인 개수가 주는 게 너무너무 슬펐어요. 많이 코인 개수를 줄여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상승장을 기다렸던 게 빨리 뭐 코인 가격이 올라서 돈 다 팔아서 부자가 된다는 게 그게 기다려지는 이유가 아니고, 오르면 코인을 적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버텼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락장을 지나왔고요. 또 제가 그 하락장을 지나면서 이제 그걸 계기로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경제 뉴스도 보고, 또 우리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저는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감을 찾았어요. 결국엔 고래들도 이렇게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투자 시장에서 아직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기관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 어떤 마인드를 다잡는 데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표를 이용해서 제가 뭐 투자를 어떤 실행을 했다든가 그걸 이용해서 매수매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 시장이 하락장이 어느 정도면 끝나겠다. 새벽에 끝날 때 가장 어둡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이 어두운 거는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 상폐가 되는 프로젝트라는 거는, 프로젝트가 많이 쏟아지는 거는 저는 뭐 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상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건전화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단계에서 상장 폐지되는 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을 보면은 저는 대체로 수긍을 하는 편이에요. 어떤 재단에서 운영하는 물량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명하지 않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발행이 됐을 때 추가 발행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든가, 해킹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가 미숙하다든가, 분명히 이유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투자자가 선택했는데 그게 상폐가 됐다고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상폐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다시 언제든 재상장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판단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펀더멘탈, 이 프로젝트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어떤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이슈로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건지, 해킹이 일어났는데 그 해커에게서 예를 들어서 뭐 탈취당한 거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한국 같은 박사죠. 충분히 해명할 만한 수긍할 만한 해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어떤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들 중에 완전히 그 폐기 처분에 대한 아예 멈춰버린 어떤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데이터로서 전송만 되고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유명무실한 코인들은 당연히 상폐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코인들에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신 분이 지금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상폐되는 코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단은 제가 뭐 컴퓨터로든 제 전화기로든 스마트폰으로든 제일 많이 보는 건 트위터예요. 그래서 트위터를 만약에 이렇게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X라고 부르죠. 이걸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인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 깊이감을 더할 수가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정말로 모든 99% 100%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고 트위터에서 소통을 가장 먼저 해요. 공식 홈페이지도 트위터에 프로필로 다 올리고요. 거기서 커뮤니티도 형성해 가고, 물론 뭐 디스코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레딧이라든가 있긴 한데 트위터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거기서 제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알트코인의 트위터를 반드시 공식 트위터를 찾아가서 팔로우를 하시고 그쪽으로 계속 글을 보셔야 돼요. 팔로우를 하는 순간 그 트위터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인플루언서가 연결이 되거든요. 바로 추천이 뜨고, 그러면 트위터레아니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글이라든가
그걸로 타고 들어가면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없이 어떤 거래소에서 제공해주는 간단한 설명이라든가 백 써가지고 어떤 거를 판단하기 너무 힘들겠다. 코인마켓캡에도 들어가 보면은 어떤 랭킹 사이트죠. 코인 순위 나오는 랭킹 사이트에 들어가도 정보가 있긴 한데 거기조차도 트위터가 바로 연결돼 있고요. 거기서 뭐 발행량이니 뭐 얼만큼 풀렸는지, 그 다음에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런 정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아주 좀 빈약한 정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투자금이 작고 뭔가 큰 상승을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그런 프로젝트들을 찾는 어떤 커뮤니티를 가시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위터 안에서 어찌됐든 그런 괜찮은 커뮤니티들이 추천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이용하시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국내에도 커뮤니티가 많죠. 근데 국내 커뮤니티는 지금 오르는 것만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저도 뭐 예전에는 거기에 제 인사이트도 좀 쓰려고 하고 어떤 걸 얘기하면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묻혀요. 그래서 그 어떠한 그런 정보가 유통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대부분 당장 수익을 봐야 되고 지금 팔아요, 사요, 지금 오늘 뭐가 오를까요를 쓰는 글이 대부분 덮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부터 조금 건전한 투자자, 정말 어떻게 보면 내공 있는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그 커뮤니티조차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크게 참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프로젝트가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는 정도 지표, 아니면 지금 시장 전체가 과열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지표로서밖에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가면서 즐겁게, 어찌됐든 내가 벤처 투자자고 내가 스타트업 투자할 거 찾는다는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규모가 크든 작든 투자를 하신다면 상당히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성공하면서도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시드가 적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스타트업 아까 투자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타트업들 뭐 컨퍼런스 하고 여러 가지 뭐 모임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 타는 10초, 20초 아니면 1분 정도 시간 동안 스타트업 대표들은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해가지고 VC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저는 그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 투자자들한테 5초, 10초를 적어도 1분 이상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판단이 들었을 때 명확하고 이게 올라야 된다는 게 제가 설득이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게 왜 올라야 되지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프로젝트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설사 대세가 되고 엄청나게 오를지언정 그거를 직관적으로 알기 힘든 프로젝트라면 저는 안 하는, 제 기준에서는 안 하는 게 맞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토리가 저는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는 어떠한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시장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을지 제 나름대로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저는 그려지는 프로젝트를 좀 깊게 이렇게 좀 파고드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이 프로젝트가 이 불장이 끝나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이게 단발성 이슈로 나와 있는 코인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장을, 물론 주인공이 바뀔 수는 있어요, 알트코인 주인공이. 그런데 시장에 남아있을 수만 있으면 그래도 제가 현금 인출을 할 수 있고 또 다음 투자를 위한 또 그래도 그 밑바탕을 또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 시장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확신, 그게 저는 대형 프로젝트가 보통 그게 가능하겠죠. 그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어떤 투자자가 왔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발을 해오는지에 대해서 좀 어쨌든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를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좀 깊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대체 가능한지. 저는 대체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더리움 레이어 2 같은 경우에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아비트럼이니 뭐 옵티미즘이니 그다음에 뭐 펜들이니 뭐 블라스트 뭐 엄청 많은데 아직도 주도하는 체인이 안 나왔어요.
최근에는 그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코인은 없지만 베이스라는 체인을 만들어서 거의 엄청나게 많은 또 프로젝트들이 올라오는데 이 주도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몇 달 전까지는 아비트럼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그 베이스라는 또 그런 또 체인이 나오니까 이거를 투자하기에 저는 제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서는 좀 우선순위 있으면 미루는 편이에요. 뭐 전체를 다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다지만 확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갖고 투자를 좀 깊게 알아볼 만한 거를 선정을 합니다. 거의 트위터입니다. 왜냐면 트위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광고가 당연히 많죠. 광고가 많고 어떻게 프로모션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에는 내공이 쌓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본인이 팔로우를 할 때 이제 뭐 트위터 그 X 자체가 제가 팔로우를 하면 그 팔로우 했던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아니면 비슷한 철학을 가진 그런 투자자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팔로우를 하지 않아도 제가 그걸 보고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타리를 하나씩 연결해 보고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행도 분명히 봐야 되고요. 그런 시장 안에서 보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내 마음을 울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를 제가 트레이딩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 취미 생활로서 제가 쉬고 있을 때 가족들하고 생활이 이렇게 뭐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제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제 취미로 생각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하는 투자가 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투자 철학은 지금 보이는 화면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래쪽에 보통 투자자가 있고 위쪽에 앞서가는 투자자가 있어요. 보통 투자자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가는 투자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앞서가는 투자자는 왜 반대로 하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투자는 반대로 가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느낌보다는 앞서가는 건데 결국에는 한 발 한 발 앞서다 보니까 반대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유명한 그림 중에 물건을 파는데 아주 싸게 팔 때 그때는 줄이 없고요. 비싸게 파니까 유행 타가지고 줄이 쫙 서 있는 그런 유명한 짤이 있어요. 본인이 아주 열심히 뭘 매수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뭘 하고 있을 때 그때 남들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남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뭔가 혈안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안 움직여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게 반대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자신이 남들이 하는 투자에 편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프가 어떤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프를 추정하는 투자는 절대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팔지 내가 다음 주에 팔지 아니면 투자금을 지금 넣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자료로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지표가 있을 때 그때 대응하는 용어로 쓰겠지만 어떤 투자의 결정에서 투자의 흐름에서 오히려 그래프를 안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냥 가치를 보고 그냥 가치만 보고 투자해도 충분히 벌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저도 그래프를 보면 팔고 싶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비이성적인 시장일 때 그때 움직임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그래도 이성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시장은 정말 올레오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평가받는 시대 그리고 이 시기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어떤 이 코인의 내면에 있는 가치를 보고 기술을 얘기하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있을 때 시기는 이성적인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불장이 되는 시기가 되고 김프가 20%가 올라가는 시장이 되면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건 그런 코인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시총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100배, 50배 그런 것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비이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때 가서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건 저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이 시기에 이성적인 시장 시기 때 결정을 내놓고 그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니까 비이성적인 시기에 시장이 이상하게 흘러가도 후회하지 않고 제가 그때 결정했던 거 그냥 진행하면 돼요. 그게 제 그릇이고 그때 했던 성과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더 욕심을 내거나 제가 보여드렸죠. 더 욕심을 내거나 거기서 뭔가 비이성적인 그 시장에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순간 끝장이 나요. 근데 정말 현실은 비이성적인 시장이 됐을 때
비성적인 선물 거래를 하죠. 비성적인 판단을 하죠. 비성적인 시기에 비성적인 판단을 하면 벌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모르겠어요.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생활은 안 돼요. 삶이 다 무너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저는 그 다음을 제 인생을 위해서 그 다음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계속 선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장이 끝나야지, 시장이 죽어야지 선물 투자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철칙이고 이렇게 원칙입니다.